자, 이거는 얘기하자면 긴데요. 여러분 땅에다가 내가 아파트 업자가 들어와서 분양이 되면 큰 수익을 주겠다고 해서 건물을 지었어요. 근데 분양이 안 됐어. 그럴 수 있겠죠. 근데 분양이 한 80%는 됐어. 여러분들 수익은 얻었는데 예상 수익보다 좀 적어. 20%가 경매가 나올 수도 있겠죠.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20%의 낙찰자한테 그 나머지 땅만 팔아먹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게 제일 많은 케이스죠. 대부분 보면 토지대금 얼마를 줘야 온전한 아파트가 된다 이런 말이 써 있어요. 자,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그러면 이렇게 바꿔볼게요. 분양이 안 돼. 아예 안 됐어. 망할 판이야. 땅 주인도 내 땅에 괜히 건물을 올려갖고. 그럼 땅 주인은 뭘 할까? 이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겠죠. 하여튼 건물 주인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 토지대금 받고 해줄게 이게 아니라 건물 부셔. 아파트 부실 수 있습니다. 믿을 수가 없어? 아파트를 부신다니까? 자,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셨다니까 이건 제가 보기엔 좀 위험합니다. 위험하다는 게 부르는 게 값이에요.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시행을 현대산업개발에서 한 모양이에요. 자, 볼게요. 근저당 밑으로는 다 말소예요.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인수라고 써놓은 게 하나 있어. 그게 왜 인수냐? 가처분은 원칙으로 말소예요. 근데 이건 누가 가처분을 한 거냐면 땅 주인이 한 거예요. 땅 주인이 이 건물 부셔버리겠다는 거야. 그러면 그 3,700만 원이라는 돈은 소송의 소가일 뿐이고, 그 뭐 낙찰자가 마음에 안 들어? 그럼 나 이거 부시겠다?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뭐다? 건물 주인이 땅 주인한테 휘둘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대지권이 안 나온 아파트는 대다수가 그 비용만 지불하면 끝나는 게 한 90%가 넘습니다. 제가 이걸 조사를 안 해봤지만 이런 행동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아하니 큰 돈을 요구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가보니까 분위기상 그냥 돈만 주면 없애는 거다, 주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라면 선순위 임차인 인수하듯이 플러스 알파를 넣으셔야 되는 거고, 반대로 그거 받으시면 안 됩니다, 큰일 나요, 그러면 난 다른 호수들을 다 떼어볼 거야. 그 동에 다 이렇게 돼 있다면 그건 너무나도 땅 주인한테 휘둘릴 수가 있겠고, 그렇지 않다면 이제 그 비용을 감안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. 자, 그럼 이거 하고 마칠게요. 자, 좀 전에 여쭤보신 거랑 완전 다른 물건입니다. 이건 비슷한 게 아니에요. 아파트가 있는데 이것도 미분양으로 예를 들어볼게요. 그게 제일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편할 거야. 여러분이 땅 주인이고 내가 건물 주인이었죠. 그래서 분양이 한 반 이상 돼갖고 나머지 게 경매가 나오면 그 토지대금 산정된 거나 이걸 가지고 이제 내면 여러분들은 대지권을 주시면 돼요. 그건 뭐냐면 대지권이 없는 거야, 아예. 난 건물만 사는 거야, 여러분들이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린 건 분양이 안 됐어. 안 돼갖고 토지 주인한테 막대한 피해를 준다면 이 토지 주인이 막말로 건물도 철거해버릴 수도 있다는 최악의 소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전자든 후자든 그거보다 더 많은 게 바로 이거예요. 이건 뭐냐? 자, 분양을 합니다. 여러분 땅 주인이 아니에요. 누구냐면 은행이에요, 여러분들이. 내가 100세대를 건물을 지어서 한 2억에 분양할 건데 예를 들어서 200억 아닙니까? 근데 돈이 없어. 그러니까 100억만 좀 빌려줘. 하고 은행한테 돈을 빌려 쓰는 게 대부분 건설회사가 하는 일이에요. 100억을 빌려 썼어요. 근데 이제 한 가구를 분양하면 1억씩 갚으면 돼요. 그러고 있어, 내가 지금. 근데 50가구를 분양했는데 이제 51가구째가 분양이 안 되는 거야.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를 더 받아야 돼요? 50억 더 받아야 되죠? 근데 이제 분양을 못하고 망가졌어. 여러분들은 그 건물이 이제 완성됐기 때문에 땅과 건물에 모두 다 효과를 미쳐요. 그렇다는 건 경매가 나왔고 낙찰이 되면 배당을 여러분들이 먼저 받아간다고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그게 1억에 못 미칠 수도 있어. 1억이 넘을 수도 있고. 하지만 그걸로 말소가 되는 게 경매니까. 근데 문제는 뭐냐?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미 50가구 분양이 됐죠? 근데 50가구가 분양이 되면 내가 한 가구를 분양해서 여러분들한테 1억을 갚았어요. 그러면 이제 100억을 지우고 말소하고 99억으로 바꿔줘야죠. 또 내일 하나 분양하면 98억 되고 97억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안 해요. 그냥 100억을 그냥 그대로 두고 다 분양 끝나면, 우리 내부적으로는 알지? 이미 50억 갚았다는 걸. 다 분양이 끝나면 이제 빵원이 되는 거지. 한 번에 처리하는 거지. 뭐 99억, 98억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.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? 50세대는, 이미 분양된 50세대는 갚을 게 없는 거죠. 그죠? 근데 뭐냐? 나머지 50세대가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대지권이 넘어오질 않는 거야. 지금 100억 근저당 걸려 있으니까. 근데 50세대 분양받은 사람 걱정할까? 걱정 안 해요. 야, 다 끝나면 오겠지 뭐. 그리고 매매가도 대지권 있는 거랑 똑같이 매매됩니다. 왜? 사실은 대지권이 있는 거니까. 그럼 여기 낙찰자들은, 나머지 50개의 낙찰자들은 낙찰받으면 대지권이 따라오는 거예요, 안 따라오는 거예요?
따라오는 거예요. 단 대지권은 없는 게 아니라 등기되지 않는 거죠. 그래서 일반 미분양 아파트들은 이제 50세대가 다 경매로 넘어가고 모든 게 다 완결이 되면 부도가 안 났다면, 부도가 안 나갖고 이제 미분양권을 다 처리했어, 큰 회사에서. 그럼 그 회사에서 부도가 나버렸다면 어떤 입주자 대표가 그걸 대표로 해서 다 등기를 나중에 하죠. 근데 이건 그냥 그런저런 사유로 안 한 거지. 등기를. 대지권이 없다, 이건 아니란 얘기입니다. 그래서 전과 후가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도 보는 요령인데, 미등기 대지권은 등기하지 않았다는 얘기고, 대지권이 없다고 나온 건 내 땅이 아니란 얘기예요. 아시겠죠? 하나만 주의사항 말씀드리고 마칠게요. 어떤 아파트는요, 이거 대부분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. 내가 땅을 넘겨왔는데도 불구하고 등기가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을 좀 싸게 팔려. 뭐 다 5억인데 여기는 4억 5천에 팔린다는 둥. 멀쩡하긴 한 건데 등기가 안 돼갖고 5천 정도 싸. 잘 모르는 사람이 불안해갖고 안 산대. 이런 동네가 있고, 어떤 동네는 그냥 얘나 다 5억이에요.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무 문제가 없네?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에 사고 팔리는 게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그래서 전자의 동네라면 우린 이거를 싸게 판다는 걸 직접 조사하셔갖고 그거보다 더 싸게 사셔야 될 거고, 후자의 동네라면 그런 문제가 없다. 이게 좀 주의사항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.